네, 여러분, 지금 이제 슬슬 온도가 20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지금 여름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지금 수업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지금 창문을 닫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덥죠?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힘드니까, 그래도 잠시 영상 일시정지하고 옆에 시원한 물 한 잔 두고 보시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과제, 그래서 동아리 이제 내가 회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지 않고 자신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 즉 진짜로 99%의 학생은 이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항상 행동을 하나요? 만약에 내 절친한 친구인데 솔직히 그 친구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 이익에 조금만 맞지 않는 거라면은 나를 되게 욕하고 뒷담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친구가 실제로 있을 게 당연해요. 그런 못된 친구가 옆에 있는데 내 친구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옆에 있는 이제 김연아 선수처럼 내가 5년 후에는 2010년에 이제 밴쿠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의 과정을 거쳤죠. 즉, 무수한 위기 상황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항상 이렇게 일치하는 게 어려워요. 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자,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자신있게 내 생각과 행동이 항상 일치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돌아본 것이 바로 오늘의 배움 주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볼 거고요. 자, 오늘의 배움 목표는 한번 자유롭게 교과서 빈 곳에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교과서를 44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44쪽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도덕적 성찰을 실천할 수 있다. 자, 도덕적 성찰을 실천할 수 있다가 우리의 배움 목표인데, 자, 도덕적인 성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듯 나 자신만을 챙겼음을 다시 알았을 때 나는 참 외롭다. 많은 이유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곁을 몸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비켜가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럽다. 자,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아무래도 나는 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자, 나를 되돌아보고 약간은 부끄러운 느낌, 그리고 내 주변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 되돌아보는 느낌. 그래서 이 사진 속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거울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이런 사진인데, 한번 이 시를 통해서 도덕적인 성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다. 자, 교과서 44쪽으로 가시고요. 44쪽에 한번 우리 성찰의 의미를 알아보고 도덕적인 성찰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성찰이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 근데, 반성하고 깊이 살피는 것이 성찰인데, 그럼 도덕적인 성찰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선생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속을 통해서 이제 나를 되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계속 밑줄을 쳐주세요. 도덕적인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며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 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황을 반성해 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은 이제 다른 사람,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또는 그런 것인데, 이제 내 행동이
옆에 있는 친구나 또는 선생님, 즉 제3자 입장에서 똑같이 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실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도덕적인 성찰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이 그림은 유명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사약을 받기 전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즉,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성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가치를 지니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즉 도덕적인 성찰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성찰의 의미는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덕적인 성찰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은 교과서 46쪽에 20번째 줄에 가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도덕적인 성찰이란 지금 선생님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으로 꾸준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도덕적인 행동에 몸을 배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성찰 방법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꼭 어려운 것이 아니라도 그냥 내 성찰 일기를 써보거나, 선생님이 이제 도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일주일 또는 1년을 돌아보는 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찰 일기를 쓰거나 하루 중 짧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등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6월 2일 화요일 도덕 시간의 과제는요, 세 가지 생각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이제 과제방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자신만의 도덕적인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자신만의 도덕적 성찰 방법을 실천을 해보시고 그 실천한 후에 느낀 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도덕적인 성찰을 한 후에 이제 내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자신이 했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출 장소는 오늘의 날짜가 적혀 있는 과제방에 가서 자신의 반 무덤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출 기한은 웬만하면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도덕적인 성찰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바로 과제방으로 가서 자신의 생각을 소개합시다. 안녕!